없이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네, 연말 특집 똑똑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 증시가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최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딱히 뭐 안 갈 건 없었죠. 그간 못 갔으니까요. 그런데 참 운도 좋았던 게 AI 시대라는 점도 예. 도와줬던 것 같고 또 여기에 강력했던 정부의 5천 목표 공표 또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결국에는 매크로의 방향성일 텐데요. 돈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앞으로의 통화 방향성이 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음 신임 의장에 있어서 인하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또한 있지만 글쎄요. 실망감도 없었던 건 아닌지라 지금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전망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유동성 환경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든 시장에서 돈을 뿌려내거나 또는 금리를 낮추려는 의도가 되게 분명한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으로 안 친다고 해서 무조건 내리지 말아야 될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으면 더 내리는 쪽으로 또 올려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는 올리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올려야 되는 방향성 또는 확실히 내려야 될 방향성이라면 이견이 없지만 혹시 이게 올려야 될까 말까라고 할 때는 덜 올리고 이게 내려야 될까 말까 할 때는 내려야 되는 이런 어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또 분명히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무리 연준 의장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쳤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반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노력의 일환이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전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가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영향 때문에 유가가 안정될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곡물 만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곡물을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곡물 가격의 안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를 낮출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내년 4월에 이게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로 인해서 중국에 취해졌던 관세를 낮추려는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트럼프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죠. 뭐 대두를 중국이 사준다던가 보잉을 사준다던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나중에 뭐 미국은 여러 가지를 받고 또 받은 거의 대가로 미국은 또 관세를 인하해주고 사실 이 중국 관세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유동성도 되게 중요한데 금리를 내리는 것만큼이나 지금 절대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물가가 몇 %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생필품 가격이 너무 높은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들이 대부분 생필품과 연관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내년 중후반 한 2분기 정도부터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도 이제 발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니어스 액트법에 따라서 발행되는 건 그때일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유동성 환경은 내년을 놓고 보면 참 우호적인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확대에 있어서의 방향성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익 전망 상향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도 훈풍을 이어갈까입니다. 그동안 쭉 달렸는데 여기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인가, 체력은 괜찮은 것인가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거는 방향성에는 저는 의심은 안 하는데 올해보다는 변동성이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보다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올해 이미 시장에서 몇 가지 불안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컨대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내년엔 더 커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우려가 줄어들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4월 달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한번 시장이 크게 쉬어간 흐름이 있었다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오르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땐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 그 쉬어가는 구간은 큰 방향성인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 쉬어가는 폭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또 깊을 수도 있겠다. 방향성 요인은 아닙니다. 예. 일부 변동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방향성을 건드린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금리가 될 것 같아요. 금리. 예, 왜냐하면 이제 앞서 제가 유동성 환경은 좋아진다고 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야 사실은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선거적인 전략도 예. 있어요. 이 중간 선거가 11월 3일이거든요. 저는 원래 5일로 알고 있었는데 3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선거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유동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한번 이 정도면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보통 전문용어로 피봇 이걸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야 이제 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조만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한 번은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잖아도 너무나도 많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우리가 하는 빅세븐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빌려서 투자하고 있는데 빌리는 돈의 가장 큰 문제가 이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자가 저희들이 볼 땐 한번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되려 역발상으로 미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집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한번 쉬어가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것이 방향성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구간마다 현명하게 판단 내리는 그렇습니다. 것이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내년에 5,000P를 전망하는 하우스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뭐 그 정도가 불가능하진 네.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하우스마다 되게 다르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저 부분 한 400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에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익이 한 100조에서 많게는 115조까지 보는 그런 어떤 하우스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40조, 적게는 한 420조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사실 그 포인트를 간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익 전망치죠. 중요한 건 그 지수가 간다 하더라도 이익이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의 관점은 아닌 거고요. 이익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지수가 4,000을 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우리의 대장주였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힘을 냈기 때문인 건데 내년에 5,000 여부도 제가 볼 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지금 좋아지는 전망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좋아질 거란 기대가 유지되는지 요 여부가 제가 볼 땐 5,000을 가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5,000을 가면 코스닥은 어느 정도 되어야 괜찮다라고 보세요? 사실 코스피가 간다고 해서 코스닥이 잘 가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그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업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에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 중에 놓고 보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건 이 대책이 코스닥 지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체질을 바꾸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이 A부터 Z까지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코스닥을 단순히 좋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려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라는 게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국가를 보니까 지난 50년간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주주환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새로운 기업들, 그렇죠? 이 벤처 기업들이 창업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실제 지금 미국의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 중에서 9개가 벤처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거고 결국 거기에서 해법이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삼성전자 같은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벤처 활성화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코스닥 활성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알고는 지금 2부 리그 성격이잖아요. 네. 우리 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뭔가 주전 선수가 아니라 후보 선수 이런 느낌인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성장 시장, 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시장은 나름대로 안정된 그죠. 시장 이런 어떤 슬로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장 요건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요건도 하고 또 안 좋은 기업들 퇴출도 좀 빨리 시키고 이러면서 자정작용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라면 내년에 분명히 제가 볼 땐 코스닥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이면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라는 게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 벤처라는 기업을 육성하는 네.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반영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정부 정책에 기대를 좀 많이 두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벤처 쪽이 강하다라는 그 육성 의지를 뭐 필요사 방문하셨을 때 많이 보여주시기도 네. 했죠. 정부에서요. 자, 그러면 매크로 상황에서는 정말 우려할 게 없을까요? 일단 환율을 지금 1,43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또 마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쪽도 정부의 의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더 지금 지나고 나면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당장 내년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예.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요인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더 많은 달러가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 예. 그 얘기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느냐 이런 여부와 달려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면 어쨌든 간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국내 투자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기업들도 미국으로 나가느니 차라리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기업들도 많이 응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내년만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채권 지수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이 한 500조 원 가량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더라도 내년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원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현재보단 추가적으로 강세를 갈 수 있는 즉 원화가 진정될 수 있는 요인은 가능하겠다. 네. 다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년에 한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그 이후에는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느냐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안 하면서 돈이 들어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얼마나 실현이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일단 내년 한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건 구조적인 그죠. 거예요. 구조적인 거라 정부가 억지로 뭘 한다라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국인들도 야 더 이상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지 않겠어? 라는 어떤 매력이 있었을 때 증시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의 매력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금투세가 없다라는 네. 건데 만약에 조금 좋아진다고 금투세 운운을 한다라면 또 나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정책적인 엇박자는 나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한국 증시가 되게 매력적이고 또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놓고 보면 달러가 나가는 방향보다는 들어올 쪽으로 바뀌고 있는 데라는 어떤 정책적 메시지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통합계좌 준비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 네. 계속해서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은 확실히 보여지는데 엇박자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행스러운 건 바라봐야겠어요. 현재 우리한테 네. 놓인 여건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AI라는 시장이 오면서 사실 그 피지컬 AI라는 시장이 열리고 있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젠슨왕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커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커질 수 있는 거 어떻게 살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정부도 아니면 노동계도 또 경영자분들도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규제도 많이 완화해주고 정책적인 배려도 많이 해줘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한 AI 시대의 가장 큰 핵심이 반도체가 아닐까 네. 싶거든요. 그럼 여전히 내년에도 반도체는 비중 확대로 놓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 피크아웃을 논하는 시점이 또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내년이 조금 까다로운 해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는. 반도체는 항상 의심을 먹고 사는 예. 어떤 산업인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일은 사람들도 야 이게 믿을 수 있어? 가능해 할 정도로 너무 대단한 것 예. 같아요. 일단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이 수요라는 게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AI라는 산업이 일단 AI 에이전트 시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추론 시장으로 확대가 됐고 세 번째는 B2B 시장, 즉 네. 기업과 기업들이 이 AI를 적용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각 국가도 국가별 AI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소버린 AI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그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우리가 역사상 보지 못했던 규모로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에서는 뭐 내년에 고점을 논하는데 그 고점을 논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아마 오히려 1분기나 특히 이제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 생각들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후년까지 계속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익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 신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업사이드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신뢰가 만들어지면 주가는 확실히 저점을 잘 뒤져가면서 지금 추세를 만들겠네요. 반도체를 예. 제대로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예.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업계에서도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 업체에서도 몰랐어요. 그만큼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건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이렇게 끝난다라고 또 함부로 예측하기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전망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 특히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오픈 AI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들의 회의에서 이번 12월 달에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AI 성능 개선을 위해서 내가라고 지금 얘기한 거는 그 두 회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 두 회사 다 해봤대요. 그렇죠? 뭐 학습 방법도 달리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 성능 개선의 가장 큰 핵심은 컴퓨팅 파워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방법이 제일 확실했어. 컴퓨팅 파워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더 필요해. 이런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뭐 반도체 가격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저 가격이 저게 단기간에 저렇게 오른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AI 쪽에서 포트 구성은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컴퓨팅 파워의 중심이 되는 게 반도체라면 인프라 따는 무조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조금 주가의 괴리가 전력 쪽에서는 보여요.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쪽은 사실 3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쯤 되면은 더 컴퓨팅 파워와 함께 발을 맞춰간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구간이에요. 지치긴 했죠. 예. 그러니까 신선한 면에서 놓고 보면 네. 확실히 반도체가 조금 더 신선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력 쪽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공급이 부족할 때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춰지든가 아니면 정말 꺾이는 건 공급이 많아질 때인데 지금도 미국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보면은요 여전히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한데 네. 그거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는 여전히 태부족인데 최근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 내에서 워낙 전력이 부족해서 안 쓰던 화력발전소 있죠. 공해 때문에 그런 뭐 석탄발전소나 이런 것까지 재가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 가지고 안 돼서 항공기 엔진 아실 겁니다. 예. 보잉의 엔진. 네. 이거를 개조해서 터빈으로 쓰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왜 항공기 엔진 터빈을 가지고 쓰십니까 했더니 내가 지금 전력 설비 기다리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라도 씁니다. 그게 되게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항공기 엔진을 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공해 문제도 심각하고 연료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근데도 그걸 써야 될 정도로 급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급한 상황이 되면 과연 전력 설비가 여기서 끝이겠느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신선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가 그래도 조금 비교 우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표님 짧게 그러면 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비중은 반반으로 가세요? 아니면 여전히 A가 높다면 코스피가 더 많을까요? 사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을 사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 좋은 종목 있으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리지 않고 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AI로 가는 네. 방향성에 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전달받아봤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이번 연도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자,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